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장 그리고 3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장과 3장은 그 물리학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장에서의 내용은 물리학과 측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측정하고 또 어떤 값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는 단위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길이의 단위는 뭐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런 것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어떤 기본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량에 대해서는 그 길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아마 이것이 가장 기본적일 거예요. 우리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길이와 질량과 시간 이걸 가지고 거의 사실은 대부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과 길이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힘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질량과 그 다음에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한 소리가 무슨 일인지 잘 모르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여기서 질량은 킬로그램, 가속도는 길이를 시간으로 두 번 나눈 값.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단위들은 다 이렇게 기본량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 사실은 이런 단위라든지 이런 양 같은 것들을 통일을 못 시켰거든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내 면적을 이야기를 할 때 평이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고 또 제곱미터를 쓰기도 하죠. 뭐 아직까지는 뭐 몇 평 몇 평 하는 게 더 인식이 더 잘 올 수도 있겠지만 뭐 외국 사람들한테 나는 뭐 100평에 산다. 그러면 100평이 얼마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게 되면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에 대한 단위로서 우리는 보통 킬로미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위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프로야구 같은 경우 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위와 킬로미터 대신 미국에서는 마일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약간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단위들을 약간 통일을 시킨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단위는 SI 단위라고 부릅니다. 이게 세계의 어떤 공통 표준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그런 단위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이직 퀀턴트라고 해서 기본적인 어떤 양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른 것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것처럼 길이는 미터,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은 초. 사실은 길이는 킬로그램을 쓸 수도 있고, 아니, 질량은 킬로그램을 쓸 수도 있고, 그램을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그 다음에 온도의 단위는 켈빈. 뭐 우리는 도시 같은 거 사용하지만 화학을 아마 여러분들 배웠으면은 켈빈 온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양에 대해서는 몰. 그리고 빛의 색이랑 관련된 칸델라. 이렇게 해서 모두 7가지를 우리가 기본량, 기본 단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길이 같은 경우는 언제 미터를 사용해주고 센티미터를 사용해주고 또 다른 뭐 킬로미터를 사용해 주느냐. 자, 그거는 요 맨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러면 이런 어떤 기준에 대한 단위는 어떻게 적용했냐? 이건 자연에서부터 나온 것들도 있고요. 인간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길이의 단위, 사실은 길이의 단위를 어떻게 정했냐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었는데 길이의 단위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뭐 야드, 우린 사용 안 하지만요. 피트 이런 것도 있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적도에서부터 북극까지의 거리의 1000분의 1을 또 뭐 1m로 정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북극의 위치라고 하는 것도 계속 변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m의 길이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여기 쓴 것처럼 진공 중에서 빛이 2억 9,979만 2,458초 동안 진행한 거리. 뭐 이런 숫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값을 거꾸로 환산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략
그 30만이 아니라 3억 분의 1초 동안 빛이 진행한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단위를 가지고 사용을 했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수소 원자를 뭐 빛이 통과할 때 뭐 걸리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정하기도 했었고, 물론 옛날에는 그 평균 태양일, 이게 뭐냐면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 우리 생각해 보면은 단순하게 하면 365일이니까 365로 나누면 24시간이 될 거고, 24시간을 또 24로 나누면 1시간이 될 거고, 1시간을 60으로 나누면은 1분이 되고, 1분을 다시 60으로 나누면 1초가 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세슘 133이라고 하는 원자가 있어요. 이 원자에서 방출된 특정 파장의 빛이 이만큼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그 시계 같은 경우에 보면요, 요즘에 시계를 많이 안 차고 다녀서 모르겠는데, 시계에 보면은 이 쿼츠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쿼츠 수정 원자에서 나오는 그 진동수를 이용해 가지고 시간을 이제 찾는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거나 스마트폰 또는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시계들은 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표준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표준시에서 보내주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동기화를 시켜주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든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이 어떤 양을 1kg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지금은 그 백금과 이리듐으로 합금을 만든 걸 가지고 킬로그램 원기를 만듭니다. 사실은 이 킬로그램 원기는 세계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그 표준을 만든 게 이제 프랑스에 보관이 되어 있고, 그거하고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각 나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씩 변하죠. 그래서 이 변하는 걸 가지고 다시 이게 동기화하는 과정. 이게 동기화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단위들은 우리가 그 중간중간 공부를 해 나가면서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램이라고 하는 그 그램보다는 미터로 갔죠. 자, 미터가 있는데 1미터는 사실은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단위예요. 그래서 요거의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요 앞에 쓰는 요 밀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밀리보다 역시 또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건 뭐냐? 그거는 마이크로. 마이크로의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거는 나노. 사실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 생활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접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낮을 때는 피코, fem토 이런 것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피코미터, fem토미터 같은 경우는 자연세계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지는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 미터보다 큰 건 뭐예요? 킬로미터. 킬로미터는 1000미터를 킬로미터라고 하죠. 킬로미터보다 더 큰 거는, 킬로보다 큰 게 메가. 아마 여러분 컴퓨터의 용량 같은 걸 때 많이 사용해서 알 거예요. 그래서 메가, 기가, 테라 다 1000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0단위로 되어 있는 거는 서양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 돈 같은 거 환산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1000단위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1000, 그 다음에 다시 공세개가 붙으면은 뭐죠? 우리나라 말로는 100만, 영어로는 밀리언이 됩니다. 또 공세가 붙으면은 10억이 되고, 이 10억은 영어로 빌리언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공 3개 단위로 끊어져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사용하는 것들이 좀 일부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미터하고 밀리미터는 1000단위인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거는 미터는 좀 크고 밀리미터는 좀 작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센티미터라는 거를 사용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미터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피를 측정할 때는 리터가 이제 단위인데 데시리터라는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데시리터는 데시가 디시멀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두를 이용해서 단위의 크고 작음을 환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차원이라는 거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차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쓰는 모든 단위들이나 이런 기준들은 시간, 길이, 질량 가지고 표시할 수 있다고 했죠. 물론 이제 암페어나 온도나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역학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 뭐라고 해야죠? 길이하고 시간과 질량으로 대부분 표시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부피다. 그러면 미터 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는 뭐 리터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거니까 결국에는 길이를 3승한 거게 되겠죠. 그래서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L의 3승이 부피의 단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작은 것으로 분해해가지고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차원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 중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아마 안 배웠을지도 모르고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이 다음 단원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해서 거리는 A는 가속도고요. 시간이거든요. 가속도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 요거에 한번 차원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길이의 단위는 뭐죠? X는 길이는 L.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냐면은 가속도는 그러니까 거리를 한 번 미분하면 미분 시간에서 미분한다는 겁니다. 즉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평균 속도가 뭐냐면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바로 속도의 단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또 얼마큼 변하냐를 나타내는 건데 역시 속도를 다시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길이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길이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t제곱이니까 t제곱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약분해서 결국에는 L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이라든지 요 앞에 뭐 개수는 이제 나중 문제고 공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이럴 때는 양쪽의 차원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차원 분석이라는 거고 이 차원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전략도 있는데 뭐 우리는 그것까지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수라는 게 있는데 차수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뭘 예를 들까요? 지구에 여기 써 있는 걸 예를 들죠. 평생 동안에 몇 번 호흡을 하겠냐?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정확한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하루 동안에 1분에 몇 번 숨을 쉬냐? 1분에 보통 한 60번 숨을 쉰다. 그러면은 1분에 60은 1초에 한 번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간, 달, 연, 뭐 죽을 때까지 몇 년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평생 동안에 몇 번 호흡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거잖아요. 또 비가 올 때 입을 1초 벌렸을 때 입속에 들은 물의 분자수는 몇 개냐? 이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하겠지만 뭐 비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mm가 내린다. 그러면 입을 벌리면은 입의 면적이 있죠. 그 면적에다가 뭐 면적을 예를 들어서 면적이 입의 반지름이 5cm다. 그러면은 면적은 5의 제곱에 파이가 되겠잖아요. 단위는 물론 cm이긴 하지만 그러면 25고 3.13은 뭐 이게 계산할 때 복잡하고 막 이러는데 이럴 때는 대략적으로 파이를 3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큰 이 10이냐 100이냐 이 자릿수만 맞춰주는 거. 그걸 바로 우리가 차수 분석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 몸의 부피가 얼마냐? 그럼 내 몸의 부피를 재려면 어떻게 해요? 아르키메데스 물속에 들어가서 물이 넘친 양을 측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A와 같이 이렇게 내가 원통이다 라고 모델할 수도 있을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머리, 몸통, 다리, 팔로 나눠 가지고 이 길이는 대략적으로 나는 한 30cm 될 것 같아. 요거는 한 10cm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원통이든지 직육면체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추정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물리는 계산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의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계산 과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단순화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공을 던졌을 때 얼마큼 날아갈 것이냐, 이게 물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공기도 뭐 어떻게 분포되는지 봐야 되고, 바람도 어떻게 있는지 봐야 되고, 뭐 고려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시간 물리는 다 무시해 봅니다. 굉장히 대범한 학문이거든요. 공기 없다고 치자. 그 다음에 공, 부피도 없고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간략화하고 단순화시켜가지고 거시적인 어떤 경향성을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가 뭐 어떤 현상을 보고 자, 쟤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하고도 계산기 꺼내가지고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대략 아까 얘기했던 차수 계산을 해보면서 이렇게 모델을 해서 대략적으로 빨리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성적인 접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 숫자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제 유효 숫자가 최근에는 기계들이 굉장히 정밀해지고 그러면서 유효 숫자의 의미가 사실은 별로 크게 있지는 않거든요. 자, 요거는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측정을 했을 때 5.3cm라고 표시한 거와 5.30cm라고 표시한 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 것이냐?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에다 아마 요거에 대한 답을 한번 좀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인데, 벡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1차원하고 2차원하고 뭐 3차원까지는 보통 얘기하지 않는데, 벡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마 고등학교 때 좀 배우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의 1학년 과정에서는 사실 벡터라는 거를 고민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거나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2학년 이상 올라가야지 지금 이야기하려는 좌표계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전부 다 X, Y, Z로 되어 있는, 여기 써있는 rectangular coordinate 또는 cartesian coordinate를 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X값, Y값, 그 다음에 요 Z값,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해 주는 거, 아마 요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벡터하고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알겠죠. 크기만 있는 게 스칼라, 예를 온도 같은 게 그렇죠. 벡터 같은 경우는 시간,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속도 같은 것들은 벡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벡터의 성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까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나올 때마다 제가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일단은 3단원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